안녕하세요. 산나루 손작가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 다시 테라스에 섰습니다. 제 뒤로 맑은 하늘 잘 보이시죠? 비 올 때, 바람이 불 때, 아침이나 저녁 어느 때라도 산나루 풍광이 참 좋습니다만 이렇게 맑은 날은 마음마저 맑아지는 것 같아서 더 좋습니다. 오늘은 한국인들과는 좀 다른 인도네시아인들의 정서를 한국인 마음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인도네시아 서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큰 나라, 자원이 풍부한 나라, 좋은 환경을 보유한 나라에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우선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직업을 가진 사람도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을 잘 찾아볼 수 없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한국인의 정서로 본 시각입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는 제가 아는 만큼만이고요. 조금 다른 정서를 들여다볼 뿐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는 300여 종족의 사용 언어도 300여 가지가 넘는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문화가 다양하므로 정서도 다양하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을 관찰하고 또 들은 이야기를 간추릴 뿐인 것이죠. 이들은 돈 빌리기를 매우 즐기는 것 같아요. 빌릴 수만 있으면 빌려요. 자카르타에 처음 안착했을 때인데요, 안마사를 집으로 불렀어요. 솜씨가 좋아서 좀 더 불렀죠. 그런데 세 번째 오던 날 대뜸 돈을 꿔달라고 하더군요. 아주 대수롭지 않게요. 돈 빌리기도 좋아하지만 자잘한 거짓말도 매우 잦습니다. 돌아서면 탄로날 일도 그냥 쉽게 거짓말을 해요. 물론 탄로가 나도 별 상관은 안 하고요. 좀 따진다 싶으면 일을 그만두겠다고 보따리를 싸지요. 훔치기도 알아서 단속을 잘 해야 하지요. 나는 절대 너를 믿지 않는다라고 선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해요. 저는 처음 왔을 때 이 말을 들었는데요, 아주 현명한 방법이라고 경험자들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말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한국인들은 한국인다운 정을 마구마구 표출합니다. 미래를 위해 평소 아끼고 저축하라고 진정한 마음으로 충고를 하죠. 아이를 잘 키워야 하지 않느냐, 집도 사고 여유롭게 살아야 하지 않느냐 하고 온정에 온정을 더해서 간섭을 하죠. 돈을 모으게 하려고 통장을 만들어서 통장으로 봉급을 지불하는 중소기업 사주들도 많습니다. 돈을 우선 쓸 만큼만 주고 따로 저축을 했다가 목돈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래에는 대부분 포기해요. 이들의 오랜 문화를 어찌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이건 인도네시아 서민들에게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서민과는 정말 천양지차인 부자들의 이야기는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서민들은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것에 익숙한 것 같아요. 분명 더 잘 살고 싶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그냥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흥미로운 것은 이들 삶의 행복도가 한국인들보다 대체적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조사기관에 의해 드러난 수치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 산마을에 와서 집을 짓고 살다 보니 이들은 정말 평화롭게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주로 가난한 이웃들이 많이 모여 사는 산마을살이 9년에 저는 이들이 다투는 것을 한 번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삶을 비관하거나 남과 비교하는 언행도 듣고 보지 못했어요. 물론 잘못한 일은 나중에야 어떻게 되든 무조건 남 탓을 하거나 모른다고 발뺌을 합니다. 거리엔 무질서가 즐비한데 누구도 개탄하지 않습니다.
마치 뭐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제게 되묻는 듯 싶어요. 물론 충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진심이라 해도 충고란 없는 것이 낫다고 하잖아요. 말로는 상대방을 위한다지만 결국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것이 충고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인의 집에 도우미 생활 35년째인 인도네시아 여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미혼 때 시작한 도우미 생활인데 결혼하고 아이도 낳아 가정을 이룬 다음에도 변함없이 이어진 것이지요. 그는 정말 최선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기사와 가정부가 행복의 열쇠 관은 쥐고 있는데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고 보면 지인 댁은 그 가정부로 인해 정말 해피한 거죠. 가정부의 변함없음이 지인 가족에게는 커다란 안정 요소이니까요. 물론 그 도우미 또한 안정된 수입으로 그의 가정도 꾸리고 자녀들 교육도 했습니다. 또 다른 지인의 회사 사무실에는 25년째 사무실 청소와 커피 심부름만 하는 인도네시아인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성실함에 현장 작업과 같은 다른 일을 시키려 해도 본인이 거부한다고 해요. 옮겨주려는 자리가 급여가 더 높고 직책도 있는 자리임에도 그는 그냥 그 일을 하겠다고 한다고 해요. 하긴 제가 이 집을 지을 때인데요, 서로가 십장 노릇을 한사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더 받고 아니고는 상관하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책임지기 싫고 머리 아프다는 거죠. 스스로 보조이기를 자청하고 돈을 적게 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말 딱 한마디, 이게 이들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책임으로 드러날 때가 참 많죠. 종교 문화가 파생한 정서도 있습니다. 즉 살아서 누리는 지상의 것들은 다 하늘의 소유다. 그러므로 서로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나누는 것이 좋다. 그런 정서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난이 당신으로 하여금 베풀 기회를 줬으니 당신이 내게 감사해야 한다는 정서도 있어요. 사실 이들은 참 잘 나눕니다.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거나 버스에 올라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꼬깃꼬깃한 돈을 참 잘 쥐어줘요. 근데 나눠주는 그들도 가진 것이 아주 적은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착한 사람들이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들이 부러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정착한 뒤 한국의 동양철학 스터디 그룹 도반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공자가 그렇게 찾던 지어지선의 세계를 인도네시아에서 찾았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정서로 볼 때 아무래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수백 년간이나 이 나라 저 나라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자원을 수탈당하고 지배를 당한 사실은 뭐 변명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산약초 같고 풀향기 같은 삶을 살다간 작가 전우익 선생 아시죠? 그분은 사람도 착함을 지킬 만한 독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 착함이 자기 방어 수단을 갖지 못하면 못된 놈들의 살만 찌우는 먹이가 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인도네시아 서민들의 이 모든 상황을 기후와 토양으로 인해 거저없는 수확이 많아서 그렇다고 해석하는 한국인이 있습니다. 뭐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세기 전쯤에는 날마다 춤추고 노는 것이 전부였대요. 그나마 지금은 그에 비해 부지런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달라진 부분을 잘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학자가 있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마을 상가에는 열심히 돈을 버는 자영업자들이 제법 눈에 띄입니다. 그리고 이 시골 마을에도 날이 갈수록 자가용이 많아지고 있어서 일부 부지런하고 목표가 뚜렷한 사람들의 실체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저는 노댕의 작품 생각하는 사람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이 참 아름답네. 그 조각상은 고뇌하는 중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조각 형상이 감동으로 다가오고 또 깨우침을 주니 매우 역설적이죠. 오래오래 자세히 들여다보았죠.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고 질문을 했죠. 물론 뭐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런 모습일 뿐 그것은 노댕이 표출한 생각으로서 오직 형상 덩어리였어요. 다만 보는 사람 각자가 생각하는 만큼 다양한 느낌이 생길 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물의 존재와 가치는 그걸 보고 느끼는 사람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댕의 작품이 그렇게 유명해졌겠죠. 어쨌든 겉과 속은 이렇게 다릅니다. 겉을 봐서는 속을 알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는 것 사이에는 누구도 쉽게 가늠할 수 없는 틈새가 있는 것 같아요. 충고에도 틈이 있고 겉으로 보이는 행복도나 수치상의 행복도에도 생각해 볼 여지가 존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참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 인도네시아 서민들의 이야기 일부를 한국인의 시각으로 살펴봤습니다. 여기 사는 한국인들, 오늘도 이들의 나라에서 이들과 뒤섞여 부지런히 열심히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산나루 손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